네. 세상의 모든 절세, 오늘도 절세 뉴스 탑3로 문을 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방침을 18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25억 원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 10억 원이 발생하면 6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1억 1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조정 지역 내에 시가 25억 원, 공시가 20억 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현재 4,700만 원에서 5,800만 원 오른 1억 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정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157만 명은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 시가 9억 원을 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이라면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이 절반 이상인 소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50% 이하 소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연간 수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주택수에 포함해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2월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이 1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재작년부터 7세 미만 어린이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액 부담이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원천징수를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부담은 지난해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 걷는 원천징수의 변화가 부담스러운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 세법 개정과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최근 이 부동산 상속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요즘 꼬마 빌딩이 인기가 많잖아요. 이 시가보다 낮게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게 될 때 과세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는데 이 아무래도 구체적인 과세 방침을 밝히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는 세법이 새로 개정되는 경우들도 많고 신규로 신설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세법이 처음 발안이 될 때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험이 조금이 더 있는 절세 전문 세무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증여, 상속, 양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관련한 좀 절세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속에 관한 절세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법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뿐만이 아니라 절세와 관련된 꿀팁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한 과정이니까요. 혹시나 세법에 관해서 내가 절세를 조금 해야 된다. 아니면 세법에 관해서 절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남들이 다 아는 건 나도 알아야겠다라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긴급 절세 세미나 참여하셔서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